안녕하세요. 평가가자입니다. 오늘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8강 사례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홀수기간 상반기가 한 달 정도 지금 또 연기가 됐죠. 원래 6월 말에 상반기 평가기간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7월 중순까지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연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나는 왜 상반기인데 아직도 평가를 안 받고 있을까 하시면 연장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하반기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래 상반기였는데 하반기로 바뀌었다면은 7월 달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게 원래 평가가 계획대로 잘 끝나질 않아요. 원래 작년에 우리 짝수 기간들 받을 때도 이제 7월 말까지 연장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기간 아직 내가 상반기인데 평가를 내가 아직 안 받았다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한 보름 정도 더 밀려가지고 한 7월 중순에서 7월 말 사이에는 평가가 진행된다 보시면 되세요. 가끔 뭐 언제든 난 평가 혹시 제외인가 하시는데 제외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려야겠죠. 우리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사례관리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매뉴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으시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모든 항목들이 기록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세요. 난이도는 상 정도 봅니다.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나 가장 어려웠던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사례관리회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집회적인 기간은 21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그러나 우리 사례관리는 보통 방문그룹이라면 6개월에 한 번, 주간보호는 3개월에 한 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1년에 2번인지 1년에 4번인지를 판단해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이 사례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입니다. 사례관리회의는 6개월에 한 번, 즉 반기별 1회 실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반기별이라는 건 뭐죠?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즉 그 기간 안에 사례관리를 한 번 하라는 거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이 주간보호라면은 분기별 1회입니다. 주간보호는 분기별 1회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이신 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분기별로 하셔야 됩니다. 주간보호는 분기별 1회.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약간만 살짝 올릴게요. 자, 얘까지 왜 올라오죠? 자, 내려가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사례관리 방문 요약은 6개월에 한 번, 주간보는 분기별 한 번인데 여기서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분기별이면 예를 들어 내가 1월에 하고 12월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반기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지적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냐면 내가 상반기에 만약에 1월부터 6월에 5월 달에 내가 만약에 사례관리를 했다면 자, 반기별은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따라 6을 더해보세요. 그럼 11월이죠. 11월 안에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반기별이라고 해가지고 뭐 2월 했다가 12월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적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반기별은 6개월이구나. 그래서 내가 1월에 했다면 7월에 해야겠다. 2월에 했다면 8월에 해야겠다.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런 사례관리 회의에는 우리가 사례관리 날짜, 수급자명, 선정사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내용, 사례관리 결과, 참석자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응용편에서 작성법이나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평가에서 이제 진행될 때도 보면은 이 필수 기준만 들어가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이 내용이 뭐 천자로 구성된지 만자로 구성됐는지 뭐 백자로 구성됐는지 글씨가 그건 상관 안 하고 일단 필수명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갔을 때 내용이 이제 평가관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충족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수냐 양호냐가 아닐 뿐이지 이 기준점대로 가시면 일단 양호까지는 충족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이런 사례관리는 급여직원 직원 2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건 우리 저희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단지 직책별은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려서 우리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할 때는 직책별 1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재가장기관 기간 안에서는 그냥 급여받는 직원 그냥 월급을 받는 직원 2명 이상만 참여하면 된다. 그거만 잊지 않으셔야 되고 서명 필요 없고요. 사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런 사례관리회의는 제가 응용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제 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요점 정리 형태로 할 거냐 대화체로 할 거냐는 기관에서 편하게 정하시면 되세요. 단지 내가 이제
이제 이 어르신에 대해 선정을 했다면 선정을 하고 나서 상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성법은 오늘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 이거는 응용편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응용편에서 보시면 되세요. 그럼 평가 기준 2번은 뭐냐면 아까 평가 기준 1번이 6개월에 한 번 하라는 거였고, 평가 기준 2번은 1년에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할 경우는 감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점이 우리가 평가지표 계산하는 게 있어서 반드시 이제 1년에 한 번 하면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 기준 2번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무조건 1번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형은 6개월에 한 번, 제가 주간보호는 3개월에 한 번 해야 된다. 이 부분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 평가 기준 2번은 잊으시는 게 좋으세요. 자꾸 컴퓨터가 오류가 나려고 그러죠. 자, 평가 기준 3번입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회의를 했다면 이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 계획이든 또는 급여 지급 계획 내용을 변경하든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 반영을 하든 해가지고 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반영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가장 좋은 건 급여 계획서를 제작성하시는 거예요. 뭐 기관들 가보면 뭐 상담일지도 하고 상태변화 기록지에 적어놓고 지역사 연계도 하는데, 가장 공단에서 원하는 거는 급여 계획서를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급여 계획서를 다시 만들 때 공단 계획서를 활용하실 건지 자체 계획서를 하실 건지 해가지고 급여 계획서를 하시는 걸 저는 필수로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 외에 뭐 급여 내용 변경이라든가 상태 변화 기록지라든가 상담일지라든가 지역사 연계도 다 인정이 되는데, 인정받기가 내가 설득을 해야 돼요. 평가관을 내가 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그러면 차라리 급여 계획서를 하시면 깔끔해요. 깔끔하니까 급여 계획서로 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공단의 급여 계획서를 입력을 해야 되는 날짜가 지났다고 하시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자체 계획서도 인정이 되니까 자체 계획서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3번은 회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급여 계획이나 기타 다양한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급여 계획서다. 급여 계획서를 반영할 때는 공단 걸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공단 사례 계획서 입력할 때 날짜가 이제 지나갔다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자체 계획서를 하시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러한 우리가 사례 관리에 대해서 저만의 이제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를 대화체로 할 거냐, 요점 정리로 할 거냐. 기관에 가보면 대부분 대화체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점 정리 형태로 많이 합니다. 지금 컴퓨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점 정리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 사례 관리에 대한 어르신을 선정하고 나서 잘 기록을 했느냐예요. 따라서 대화체가 무조건 맞다, 요점 정리가 맞다라가 아니에요. 물론 평가에서는 대화체를 하라고 좀 약간 평가관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죠? 근데 둘 다 평가에서 인정이 되고, 얼마나 세부적으로 내가 적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서에 반영을 할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대학 내용만 바꿀 거냐. 그냥 간단하게 공단 급여 계획서가 됐든 자체 계획서가 됐든 계획서로 가시는 게 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관리를 반기별로 할 거냐, 연별을 진행할 거냐, 분기별로 할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방문그룹은 6개월에 한 번, 주간보호는 3개월에 한 번, 그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 1회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에 서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사진은요? 사진도 필요 없어요. 참여 인원은요? 월급 받는 직원 2명만 참여하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사례관리에 마스터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기본편 올려드렸고, 작성하는 응용편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종합 정리 형태 하는 마스터기를 최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좀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깨 수술 전부터 준비했던 게 있는데, 어깨 수술하면서 한 2주 동안 멈췄다가 이제 다시 업무 복귀하고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살짝만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영상을 끝까지 시청 안 하시면 못 보실 텐데, 제가 이제 인강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평가과정 에듀, 이제 평가과정 이제 평생교육권 형태, 평생교육학습학원 형태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무료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드렸는데 광고가 계속 뜨고, 또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찾는 게 힘드시다 보니까 화면에 보고 계신 인강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유료 강의일 수 있지만 제가 또 100% 환급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항상 노력하는 학과장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평가 준비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또 최소의 비용으로 치우수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평가과장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